분명 나보다 늦게 만든 채널인데 왜 구독자가 나보다 많은 거야? 경쟁 채널들이 치고 나가면 배가 아프고 자괴감이 들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채널을 크게 키워본 유튜버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뻐합니다. 그건 알고리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큰 채널 유튜버들은 알고 작은 채널들은 잘 모르는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죠. 쓸데없이 시간 끌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작은 채널 유스타님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알고리즘의 원리는 바로 유사성입니다. 나 그거 들어봤는데 알고리즘이 비슷한 영상들만 노출시켜준다는 말 아닌가? 네, 맞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이 유사성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경쟁 채널 때문에 자괴감이 들어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알고리즘은 비슷한 영상을 굴비엮듯이 서로 연결시켜서 노출시켜줍니다. 비슷한 영상을 만드는 것에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원리가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반대되는 면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은 희소할수록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루는 비슷한 주제보다 남이 다루지 않는 주제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블루오션 전략이 상식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다루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볼 때 흥미를 느끼는 과정은 이것과는 달라요. 평소 보지 않았던 영상 하나에 관심을 갖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분간 계속 그쪽으로 더 관심과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새로운 주제 영상 하나를 보면 비슷한 영상을 계속 노출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홈화면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다양한 영상이 있는 편이죠. 그럼 먹방을 검색해서 영상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홈화면을 다시 들어가서 어떤 영상이 노출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벌써 8개 중에 4개 영상에서 음식이 나오네요. 한 번 더 클릭을 해볼까요? 영상을 짧게 보고 다시 홈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이제는 8개 중에 6개가 음식 영상으로 노출이 되네요. 그럼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피부 시술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피부와 관련된 영상은 추천이 아예 안 되네요. 한 번 더 검색해보고 홈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부 영상 하나가 노출이 됩니다. 이렇듯 음식과 관련된 주제는 영상도 많고 조회수도 잘 나오니까 조금만 영상을 봐도 음식과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노출시켜 줍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피부 관련해서는 영상이 적고 조회수가 덜 나오니까 피부와 관련된 영상 노출을 잘 안 해주죠. 그만큼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민속놀이와 같은 더 생소한 주제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같이 묶여서 보여줄 영상 자체가 적겠죠. 그러면서 노출 기회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노출을 비슷한 영상끼리 묶어서 해주니까 나하고 묶이는 영상이 적으면 적을수록 노출 기회는 적어집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쟁 채널의 영상이 뜨면 내 영상도 같이 묶여서 뜰 확률이 높아져요. 이쯤 되면 나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채널들은 경쟁 채널이기보다는 오히려 동업 채널에 가까워집니다. 보통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는 채널들은 혼자만 잘나서 뜨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그 채널이 다루는 주제가 다 같이 조회수가 잘 나오면서 급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서 떡볶이를 같이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혼자 잘났다고 옆에 있는 떡볶이집 깎아내려서 손님들 안 오게 하면 결국 사람들은 신당동 떡볶이 골목 자체를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설령 옆집보다는 매출이 늘지언정 전체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각 주제 채널의 대장이 앞에서 조회수를 잘 뽑아줘야지 나도 덩달아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나랑 비슷한 주제 채널이 잘 나간다고 배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채널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나와 비슷한 주제의 채널과 영상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예전에는 다른 채널과 골별되는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맞아요. 이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많은 뉴스타님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영상의 주제는 비슷하거나 같아도 되지만 내용까지 같으면 안 되죠. 먹방이라고 다 같은 먹방이 아니잖아요. 주제는 같되 내용은 독창성을 갖고 다르게 만들어야 보는 사람들이 기억을 해줍니다. 내용까지 개성 없이 비슷하게 만들면 양산형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방 채널의 영상도 많고 조회수도 잘 나오니 먹방 같은 주제의 영상을 만들어야겠네. 먹방 채널은 같이 묶여서 노출될 영상이 많아서 좋긴 하지만 근데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안타깝게도 나와 같은 주제 영상이 너무 많으면 나까지 순서가 안 옵니다. 같은 주제 안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주제를 다루는 영상이 너무 많으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렇다고 너무 적으면 노출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주제가 좋은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애매한 많지도 적지도 않은 황금 지점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 지점을 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평균 구독 전환율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독 전환율은 채널 전체 조회수 대비 구독자 수를 말합니다. 이건 제 유용 가이드북 채널 주제 선정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시청자가 원하는 주제인데 영상 공급이 적으면 해당 채널은 구독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해당 주제를 다루는 채널들이 모두 평균적으로 구독 전환율이 높다면 바로 그 주제가 영상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골드 스팟인 거죠. 평균 구독 전환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왜 나와 같은 주제의 채널들이 뜨면 배 아플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인지 아시겠죠? 다른 채널들이 잘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채널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젠 박탈감은 접어두시고요. 채널을 포기하는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더 설명드려 볼게요. 그건 채널을 만들고 노력을 하는데 도무지 변화가 없고 조회수가 그대로일 때 포기를 합니다. 채널을 개설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성과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실력이 늘고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조회수 차이가 없으니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래 하는 방법은 작든 크든 채널이 성장하는 성과를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큰 떡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떡상이 오면 더 역효과예요. 작더라도 내 채널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할 힘을 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빨리 수익화하고 싶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실력이 늘어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배우면 배울수록 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리즘부터 썸네일, 원고, 편집, 쇼핑몰, 마케팅 등등 하나를 알면 두 개를 더 배워야 되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유튜브 하는 것이 점점 부담이 커지게 되고 숨이 막히면서 손발은 오히려 느려져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잘하려고 하다간 제풀에 꺾여서 주저앉게 됩니다. 내 채널이 작더라도 성장하는 성과를 계속 맛봐야지 계속할 힘을 얻어요. 작은 채널의 경우에는 그 목표가 구독자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구독자는 서서히 오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떡상 영상이 나오면서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구독자나 조회수만 목표로 삼으면 성과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럼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건 클릭률과 초반 시청시간 30초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것하고 무관하게 내 실력으로 높여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 이전 영상보다 결과값이 좋으면 왜 그랬을까 고민해보고 그쪽 방향으로 더 개선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시청시간 전부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초반 30초 이탈률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쉬우면서 효과가 좋아요. 작은 채널일수록 가장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썸네일하고 영상 초반 30초 이탈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 사실 결국 썸네일을 잘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영상 초반 30초 구간 일탈률을 줄이는 것이 초반 원고를 잘 써서 그런 것 같으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대답이에요. 사실 썸네일에서 말한 내용에 따라 초반 일탈률이 많이 좌우됩니다. 썸네일이 말한 떡밥이 약하면 초반 일탈률도 높아져요.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 때는 초반 원고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만들어야 되죠. 이렇듯 썸네일 제작이 너무 중요하니까 영상마다 매번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원고 이야기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원고를 잘 쓰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리거든요. 대부분 작은 채널들은 원고 실력이 늘기도 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아야 뭐든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썸네일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썸네일은 클릭률보다 시청 시간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시청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썸네일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상의 주제를 선정하는 일이에요. 영상에서 무슨 내용을 말할지 정하는 과정이 바로 썸네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영상이 떡상하고 못하고는 무슨 주제를 다루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영상이 어느 정도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노출 기회가 높아지죠. 만약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썸네일과 제목 작업이 처음이 아니라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썸네일을 고민하셨던 분은 썸네일 작업할 때 주제를 정하지 않죠. 이런 작업 방식을 쓰시는 분은 주제 선정이 내 머릿속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상 주제를 선정할 때 알고리즘을 깡그리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영상 작업을 할 때는 썸네일 작업을 처음에 하면서 알고리즘에 유리한 주제를 찾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클릭률이 높을 만한 썸네일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영상 원고를 고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알고리즘을 고민하면서 주제를 찾는 작업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기해서는 안 됩니다. 별로 티가 안 나는 부분이라서 생략하기 쉽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알고리즘을 고려하면서 영상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은 제 이전 영상들만 보셔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가이드북으로 만들었으니 댓글 상단을 확인해 주시고요. 썸네일과 제목을 잘 만든다는 것이 단순히 클릭률만 높이는 것이 아닌 게 와닿으시나요? 최근에 이 썸네일을 여러 개 올리고 비교하는 기능이 유튜브에 추가가 되었어요. 이 기능이 잘만 쓰이면 엄청 효과가 좋은 기능이거든요. 썸네일을 비교해서 더 좋은 썸네일을 찾는 방법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영상을 터치해 주시면 제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